안녕하세요. 커피 한 입, 건축한입. 오늘은 콜롬비아 엘 실렌시오 오블리곤 이스트 퍼멘테이션 W 무엇이던가요? 로키에서 산 커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아이방에 대한 아이방 배치입니다. 아이방의 배치. 우리 아파트의 보통 작은 방의 규모는 84에 49 뭐 이런 것들의 작은 방의 크기는 보통 단순하게 하죠. 3.0에 3.0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3m에 3m 공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치해야 되나요? 침대, 그리고 책상. 침대하고는 옷장이 이제 있을 거고, 책상과는 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어떻게 3.3m의 공간에 배치를 하느냐. 요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참고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침대와 책상일 것 같아요. 휴식과 그다음에 작업. 이건 사실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침대 배치는 방의 배치는. 그래서 침대 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침대는 그냥 여기 제가 적을게요. 외벽에서 멀리하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침대를 외벽이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침실을 이쪽에 붙이건 어떻게 해서 이쪽에 붙이건 머리가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외부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진동 혹은 차량의 진동, 소음, 플러스 한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숙면에. 한의사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잠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이야기하고 해결이 다 되면은 자기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숙면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뭐 아무데나 잘 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컨디션에. 그래서 이런 것을 냉난방을 단열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실외가 영하 20도이고 영하 10도이고 실내가 평균이 예를 들어 20도를 하더라도 창가는 19도, 18도밖에 되지 않아요. 벽에 한번 손을 대어 보세요. 겨울에 한참 추울 때. 그리고 진동, 소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숙면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벽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 1-1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두 번째 가장 끝방인 경우에 이쪽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단실이거나 이 외벽이 그 다음이 아파트 공동 계단실이거나 혹은 바로 옆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 방이다. 옆집에서 방에서 들리는 소리, 아파트 계단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오는 진동과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쪽 벽을 타고 해서 전해집니다. 이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더하고. 그래서 외벽은 다시 침대를 외벽에서 멀리하라. 이 다 외벽인 거죠. 이렇게가 다 그죠? 그래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책상의 문제. 책상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책상은 몇 가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있는데, 이게 외벽이라 치면은 해가, 우리는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서 칩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책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보는 내내 해가 거슬릴 겁니다. 그게 오전에 작업을 하든 일찍, 오후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작업을 하든, 서쪽에 오후에 작업을 하든,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학원이 깜깜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다 빛을 균등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 보시면은 필기구를 들었을 때 서쪽에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다 져버립니다. 아침에 애들 없죠. 낮에 있는 경우도 없고 주말에 잠시,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생각하셔서 커튼을 쳐주는 게 제일 좋고, 아이 방에는 특히나 숙면을 위해서는 무조건 커튼을 쳐야 됩니다.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냉난방 효율에도 좋고,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책상을,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갖다가 설계를 하면은 책상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남쪽을 보느냐 서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벽면에 수직으로 보통 그려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오전에 이제 출근했을 때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향이라면은 오전에 있는 경우에 모니터를 때리겠죠. 눈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오후에 늦게 이렇게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경우 이쪽 때리겠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해의 방향과 나의 어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해서 수직 배치의 경우에 요것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배치하느냐 이쪽으로 배치하느냐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인테리어 하는 애들이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걔들. 그죠? 솔직하게.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칙이 있고 세 번째 원칙이 어찌 보면은 되게 예측 불가능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이걸 어떻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원칙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뭔지는 모르시면은 사전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 뭐냐면은 할머니의 간섭입니다. 할머니가 기껏 이렇게 모든 어떤 뭐 인테리어 유튜브 찾아보고 제 거를 보고 뭐 이케아 가서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일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샘에서 했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얘야,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란다. 얘야, 애가 성적이 그러니까 떨어졌지. 모든 것이 종결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이 평면을 추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 Before, After. 제 방은 길이가 4.2인가 그래요. 3.2인가 뭐 이렇고 조금 길죠. 옛날 평면이라서. 근데 이 방에 제가 남향입니다. 전체가 다 창이고요. 일단은 앞부분에 다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눈부심이 적습니다. 방을 다 뜯어내고 제가 조명을 여기에 달았었습니다. 뭐 조명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침대를 데이베드를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데이베드를 나중에 이제 가져와서 데이베드가 뭐냐면 소파 겸 뭐 혼자 부부 싸움하고 난 뒤에는 잘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곳이죠. 책장을 낮은 책장입니다. 저는 높은 가구를 쓰지 않아요. 책장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이게 좀 약간 비례가 이상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가운데 부분에 이 대칭되게 이 가운데에 제가 LP 장이 있고 여기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저는 여기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좀 큰 책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좌우 이렇게 배치의 어떤 축이 이렇게 서로 맞도록. 근데 이제 헤드를 이렇게 놓고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있지만 누웠을 때 좀 이렇게 어딘가 기대어 가지고 이제 뭐 패드를 쳐다본다든가 그럴 때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높은 뭔가 쿠션을 가져와서 늘 머리에 괴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짜리 그 책장들이 여기 더 있고 뭐 좀 그런데 어쨌든 좌우 대칭을 맞춘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궁리를 하다가 바꾼 평면은 이 평면입니다. 음, 침대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 책장을 하나를 여기 있는 책장을 하나를 이쪽으로 쌓고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책장을 여기다가 놓아서 영역을 구분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를. 여기는 휴식이고 여기는 작업 공간으로. 책상을 책상은 원래 있는 그대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튼을 쳤기 때문에 책상에 햇빛 이 조건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제가 이제 이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과 관련된 책들은 이쪽 책장에다가 꽂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쪽은 이제 휴식할 때 이제 가볍게 읽을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 꽂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장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대칭입니다. 예, 이렇게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고. 그래서 바람도 이렇게 다 통하고 저는 책장들의 높이가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책장의 높이가. 그래서 파티션 책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그죠? 양쪽에서 이제 다 뚫린 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응용 가능하겠죠. 옷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옷장은 높잖아요.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옷장을 여기에 이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침대가 이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파티션 책장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책상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실은 원칙은 되게 효율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이제 서로가 이제 반대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다 이제 쓰는 공간과 여기처럼 이렇게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복도 공간. 그래서 옷장이 예를 들어 옷방이 따로 있다. 옷방이 따로 있다. 이 평면이 가능할 것이고 옷장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경우가 여기가 이제 다 옷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가 다 옷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없다면은 책장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평면 문을 열었는데 문 여는 것의 문의 반대쪽 대각선 쪽으로 책상이 들어가고 옷장이 높은 거니까 벽면에 붙이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침대가 이쪽에 들어가고 침대와 책상 사이에 파티션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평면도 가능하겠다 응용하면은.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간에서 원심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이제 동선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원칙들과 함께 가능하면은 가구는 낮은 가구를 쓰시라. 높은 가구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상부장 같은 경우도 저는 웬만하면 다 뜯어내고 안 쓰고 조명도 천장에 달린 조명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실도 다 뜯어내 버렸고 눈 위로 뭔가가 이렇게 어른거리고 뭔가 많은 것이 심리적으로 저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책상이고 침대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책장도 높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책장의 위를 비워가지고 이 이제 서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노트북 놓고 여기서 서서 가끔씩 일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기대서 책을 여기서 잠시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용도로 씁니다. 이 책상이 되게 커요. 전 1500짜리 책상을 쓰는데 그 책상도 잘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응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니까 옷장이 있는 경우에 이쪽에 이게 옷장을 붙이던가 혹은 옷장을 이쪽 벽면에 붙여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재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